오늘 늘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님. 늘 발칙한 발상을 하세요. 제가 뵈니까 그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꽤 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우리가 네. 왜 저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샤르트르가 한 그 가장 큰 업적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이렇게 발전 안 하고 확 하고 50년씩 사고가 전환을 이루어진다. 그때마다 그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성춘향전을 지금 네. 영화로 만들면 아동 성범죄 영화다. 네. 우리 성춘향전 영화 다 있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건데. 춘향전에 네. 적어도 그렇지. 춘향전 내에서 네. 그 춘향하고 이몽룡하고 처음에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나이가 16세로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가 둘 다. 둘 다 똑같아요. 네, 네. 나이가?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미성년자가 성행위 하는 거를 찍거나 이러면은 그게 거기 출연한 아동에 네. 대한 성적 학대, 성적 폭력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그런 것까지 자기가 성행위를 뭐 가짜로 하는 거라도 가짜로 하는 거, 성행위 연기를 하는 거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못하고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동의를 받아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거다. 동의를 네. 받아 출연한 거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도가니에서도 그 성폭행을 당한 네네. 그 소녀 역할을 한 그 여자 배우 네. 논란이 됐었죠. 그렇게 어린 여배우한테 성폭행 장면을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시켜도 되냐. 아동 인권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도가니도. 그러니까 얼마나 적나라하게 연출을 했냐에 따라서 현행법상 그러니까 얼마나 적나라하게 했냐에 따라서 아동 성범죄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나이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로미오 나이? 줄리엣은 뭐 그렇게 적나라한 성묘사가 그래도 하룻밤 자는 그 장면은 있는데 네. 그 영화에 올리비아 하스의 거기 영화에 보면 하룻밤 자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거기서도 실제 아동이 출연을 했다면 네. 그럼 그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 근데 우리나라도 간주를 지금 해서 이제 성춘향전의 주인공 공모가 그 유명한 그 미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통과문 아닙니까? 뭐 장미희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서 뽑혀서 성춘향전 찍고 막 이랬던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춘향전 찍을 때 16살이 찍진 않죠. 되게 20살 넘은 여자. 성인들이 그 16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하튼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마가레트 듀라스의 연인에 보면은 그 나이 한 30대 화교 부자하고 아주 어린 그 불란서 여자 소녀하고 아주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 장면이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은 정말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성행위 묘사였었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못 봤어요. 네. 네, 저기 뭐 베트남, 그 인도차이나. 뭐 그거 말고도 그거 배경으로. 그거 말고도 그런 영화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여하튼 그때는 뭐 그것이 사회 관용적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교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싶으신 게 뭐죠,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실존 아동이 출연해서 성행위를 또는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는 거, 영상물을 만드는 거는 그 아동에 대한 성학대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이미 있어요. 지금 현재. 외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 90여 개국이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아동이 출연 안 했는데도 그게 만화든 영화든 그 스토리 내에 그 등장하는 캐릭터가
미성년자는 스토리 내에서 그러니까 성인이 그 캐릭터를 연기해도 그 캐릭터가 아동이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법 개정 이후부터는 캐릭터가 아동이라도 연기는 영화라 성기해도 그렇죠. 성기해도 캐릭터가 아동이면 아동이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1년도에 2011년도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이죠. 지금 그러면 그래서- 성춘향전을 많이 다시 찍는다 그러면 성행위 장면은 못 찍겠네요. 그렇죠. 성인이 해도 그렇고 네. 또 만화로 보여줘도 그렇고 네. 예. 그러면 그- 성춘향전은 좀 약간 안고 빠진 찐빵처럼 되겠네요. 뭐 로미오의 줄리엣도 못하는 마찬가지고. 거고 네. 예, 예. 조금만 이제 그 적나라한 거 하려면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때 도가니도 문제가 됐었어요. 도가니도 어린애가 그때 중학생이 그 성폭행 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 실제로 그 중학생이 출연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건 더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죠.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예, 예.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뭐 제 주장보다도요.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법이 2011년도에 바뀐 다음에 네. 아동 성범죄가 뭐 더 많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제 그 언론에서 더 많이 취재를 하게 돼서 더 큰 관심들을 가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하고 검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 네. 실존 아동에게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만화 네, 많아. 만화 내에서 만화 캐릭터가 어떤 뭐 적나라한 성적 그 행위를 한다라거나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만화를 그린 사람을 아동 성범죄자로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동 성범 이 실존 아동이 출연한 작품을 아동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네. 그 아동 포르노를 아동 포르노 규제의 이제 특징이 그 아동 포르노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다. 실존 아동이 출연해서 뭐 성행위를 하는 이거는 절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그 국제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요. 소지만 해도. 소지만 해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법 적용을 실존 아동이 출연 안 한 것도 그냥 그 스토리 내에서 캐릭터가 아동인 것도 다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런 장면이 많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스토리 내에서 성인인 캐릭터도 사실 아동처럼 보이는 캐릭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좀 화장도 이상하고 잘. 네. 일본 그 뭐라고. 그러니까 만화 같은 경우 눈도 크게 하고 맞아요. 그 실사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가진 사람도 다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운로드 한 사람도.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아동 성폭행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법을 이제 바꾸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법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 그리고 성폭행을 근절하자라는 취지겠죠. 올해 좀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처벌을 하려면은 이 아동 성범죄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규제하는 법은 이건 실존 아동이 출연하면서 자기가 입게 되는 피해, 정신적 피해 이런 것으로부터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서 네. 형량도 되게 높고 그렇죠. 그리고 소지까지 처벌할 정도로 네. 강하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 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죠. 소지만 한 사람은 소지만 한 사람이든 제작한 사람이든 그게 원래 아동 포르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물 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음란물 규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음란물 규제의 목표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성적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수위가 높은 것들을 처벌하는 게 이제 음란물 규제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배포하고 뭐 전시하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규제가 이미 있죠. 그렇죠. 네, 형법상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상 있고. 그런데 그걸로 처벌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동 성범죄자로 몰아서 이제 처벌을 하니까. 별도로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음란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그렇죠. 더 강한 규제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가중 처벌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가중처벌 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춘향전처럼 이건 뭐 음란물도 아니고 아동 뭐 포르노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실존 아동 출연 안 하니까 아동 포르노 볼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어떤 그 성적 표현의 수위도 이게 뭐 성인들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성적 비행으로 내몰 정도로 수위가 높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아동 성범죄자로 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법이 지금 법 적용이 개별주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동의 경우는 지금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는 그 아동이 직접 출연을 했거나 또는 출연을 안 했거나 상관없이 아동 그러니까 즉 직접 출연 안 한 만화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에까지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 소지한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다 아동 성범죄로 이렇게 처벌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처벌이 강해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벌의 강도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안 될 사람도 처벌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피해자가 수출하고 있다. 성춘향을 만화로 그린 사람, 네. 춘향전을 만화로 그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네. 당장 바꾸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소 당하신 분들 뭐 1,000명, 2,000명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실제로?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분들은 직업이 뭔가요? 저도 잘 모르죠. 그분들이 저한테 네. 이제 트윗을 많이 네.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분들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카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로 만화 그리시고 뭐 이런 분들인가요? 만화 그린 분들도 있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하청을 받아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고 이제 그 장면 컷들이 나오면 그 컷에 맞게 이제 움직이는 왜 만화 1초당 24개 뭐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 그리는 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군요. 그리는 당장 이제 소지한 게 되니까 그리는 당장 아동 성범죄자가 되니까 지금 그 하청이 다 끊어지면서 이분들 어차피 사실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그때 일 받아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생계가 끊어지게 됐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수님께 하소연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건 없어요. 네, 법 자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아니라 법조문 자체도 외국 법들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쭉 그 법이 이제 당연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에 다 있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려고 이제 따로 만든 법이거든요. 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다 있어서 2011년도 전에도 다 어떻게들 해석했냐면 실존 아동이 세 가지입니다. 실존 아동이 실제 출연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결과물에 출연 안 하더라도 하여간 제작에 그 성표현물의 제작에 참여를 하거나 아동이 두 번째는 실제 참여는 안 했는데 거의 이제 그 아동 사진을 가지고 이거를 뭐 뽀샵한다 그러죠. 합성을 해가지고 실제 참여를 하는데 마치 성행위에 참여한 것처럼 뭐 사진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 사진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그 얼굴이 쓰여진 아동이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친구들이 야 너 그거 하는 사진 봤다 뭐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만화나 그 애니메이션이나 정말 극사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쟤는 누구네 집 누구 아들인데?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은 아니지만 정말 극사실주의로 뭐 그 그림을 그리는 또는 이제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마치 그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극사실주의적으로 해서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아동 그런 것들이 제한을 해야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법의 처벌. 그렇게 처벌을 해왔었는데 2011년도에 법을 바꿨는데 법을 바꾼 것도
실존 아동과 뭐 관련 없어도 처벌한다 이렇게 바꾸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바꾸지도 않았는데 법을 바꾸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에서 먼저 시작했겠죠.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림을 그쵸. 그려주고 이런 사람들 생계가 끊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데 이제 아동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네. 근데 그 법이 제정되는 이유가 제 기억으로는 그 도가니 때문이에요. 도가니에서 출연했었던 여중생이 뭐 저는 사실은 그 영화가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봤는데 뭐 이렇게 가슴도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만지고 교장 선생님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저런 식의 영화는 아무리 사회적인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여중생을 출연시킨 건 문제가 있다. 이래갖고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출연시키면 안 된다. 그거를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썼어야지. 성인이 출연하거나. 네, 뭐 또는 뭐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중생이 출연을 해서 그 여자의 뭐 가슴 뭐 이런 걸 교장 선생님이 만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왔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도가니법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아동이 출연했다면 네, 그때. 그래서 어떤 적나라한 어떤 성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타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네, 근데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딸을 가진 엄마가 아무리 딸이 영화배우가 돼도 좋지만 저런데 출연을 시키냐 막 이런 여론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을 만든 이유라면 지금 경찰이 법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는 실제 중학생이 출연해서 문제가 된 거고 그 피해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쵸.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실제 피해를 자기가 그때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어려서 모르지만 그쵸, 어려서 나중에 모르지만 그때 도관에서 그 옷 벗고 나온 여자야. 그럼 우리나라 같은 성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낙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보긴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 저는 옷 벗은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옷 벗은 장면 나오는 게 그 남자애가 네.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실장인가 그 남자 선생이 이제 폭행을 하는 설정인데 폭행하기 직전에 그 컷이 끊어져서 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고. 저도 이제 그 영화를 저는 무섭다고 그래 무서울 것 같아서 좀 끔찍할 것 같아서 사실 안 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해서 어떤 법이 적용될 때 그게 큰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아니더라도 단 50명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에서 그와 같은 애니메이션 하청을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다 지금 아동 성범죄자로 몰려서 실제 자기네들이 한 일보다 더 크게 벌도 받고 또 생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럼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되게 이제 아동 포르노물 같은 게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작을 한다고 하니 그 제작해 주는 거는 그러면 무죄를 줘야 되나요? 이거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죠. 네. 우선 그냥 생계니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이 음란하다. 근데 지금 음란하다라는 게 법적인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게 이제 뭐 첫째 성적 욕구에만 호소하고 뭐 또 인간성을 왜곡하고 뭐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가 없고 또 뭐 성도의 관념을 위반하고 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비로소 이제 음란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보면 지금 뭐 모텔이나 이제 이런 데서 저기 채널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인물들 실제 실제 삽입 장면이나 이런 거 없이 그것만 빼놓고 사실은 이제 다 보여주는 그런
그런 것도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란물 아니에요? 예, 음란물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아니니까 지금 케이블 채널에서 하고 있죠. 아 케이블에서 그거 해요? 네, 케이블에서 하고. 어디 케이블에서 그런 것도 해요? 저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유료일 겁니다. 유료. 아 그렇겠네요. 예, 아 그것도 음란물이 아니에요? 예, 그 음란물이 아니니까 지금 그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보죠. 이게 기준들이 전부 다 애매해서 문제군요. 결국은. 근데 뭐, 그게 아까 뭐 성적 흥분을 예. 뭐 유발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기준들이라는 게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판단이 어려운데 어찌됐든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을 이제 음란물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노출, 그런 걸 넘어서는 적나라함이나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떤 파격적인 그런 장면들, 뭐 범죄와 관련된 성표현들, 뭐 강간이랄지, 뭐 수간, 뭐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있으니까 그쵸. 뭐 간통,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아랫사람한테 뭐 강요하는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음란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이 음란하다면 그거를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그러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지금 문제는 아동만 등장하면 무조건 처벌을 당한다 이렇게. 실제 아동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만화만 그려도. 그렇죠. 그럼 우리 잘 뭐 옛날에 뭐 캔디 이런 거 그런 영화 만화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키스 장면 이런 거 나오죠. 어린애들인 네, 것 같지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 뭐 키스를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깊게 하냐라거나 네. 키스를 하면서 뭐 어떤 뭐 음향 효과를 동반시키냐거나 또는 키스 장면 이후에 뭐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네. 뭐 키스하면서 뭐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그 검토 대상이 되겠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캐릭터가 등장해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단속 위주로 쭉 가다가 보면 생계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음지화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뭐 음지화되면서도 결국은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음지화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뭐 그거 즐기면서 그리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돈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돈 줄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불법화되는 거에 투자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문화 캐릭터를 죽인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만화 장면 캔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 머릿속에 더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은하철도 999에 보면 이제 철이가 왜 뭐 유명한 장면이죠. 이렇게 메텔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철이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거나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이 법이 좀 재밌게 돼 있는데 실존 아동이 출연을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아동 포르노다. 그 소지까지 처벌한다. 제작은 당연히 중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법정을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행위 그 아동이 실존 아동이 출연해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노출이 있습니다. 신체 노출, 신체 부분을 노출하여 뭐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실존 아동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지금 그 경찰이 하는 것처럼 아동 캐릭터가 나와서 신체 노출을 해도 그걸 만든 사람이나 소지한 사람은 성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은하철도 999에서 뭐 철이가 목욕하는 장면 이것도 그렇죠. 캐릭터가 신체 노출을 한 거니까. 그리고 성춘향 같은 것도 만화로 그려도 그것도 음란물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아동 포르노. 그렇죠. 춘향이와 그 이도령이 같이 합방을 하는 장면을 그려도 그것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음란물 규제를 몇 분이 하십니까? 그 음란물 규제는 어느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몇 분이 음란물 하십니까? 규제는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음란물 네. 규제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내리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형법이거든요. 네. 사실 도리어 제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도리어 법 적용을 잘 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오히려 저희는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한 그냥 만화에 아동이 등장해서 무슨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아동 성범죄로 그걸 아동 포르노로 몰아서 삭제 차단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거를 이 가상 캐릭터 그러니까 아동 캐릭터가 나와도 이거 아동 성범죄로 보겠다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과도한 형집행이 네. 지금 공권력 남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런 네.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기소를 기소 하면 의견으로 소위 그 송치를 하죠. 네, 송치를 하면 검찰에. 되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건데 네. 검찰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으셨대요. 네, 기소유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안 갔죠. 네네. 재판까지 가죠. 근데 기소유예도 이게 자기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기소유예라는 게 이게 무혐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 그것도 기록이 남나요? 그렇죠. 기록에 남고 기소유예가 되니까 네. 이게 무혐의가 안 돼 기소유예가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건 이게 유죄인데 이러저러한 정책적인 이유로 네.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 봐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만드는 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네. 그래서 이제 그냥 프로젝트를 다 끊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그 10대 소녀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 같은 얘기도 많죠. 사실은 뭐 황순원도 거기 뭐 상상면은 없지만 그렇죠. 또 뭐 예컨대 무슨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뭐 히드크리프와 네. 그 캐더린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화적인 기법으로 좀 더 과정을 하면 다 걸리는 거죠. 걸릴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거죠.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10대 청소년들의 사랑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쪽에 그 문화 상품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려하시고 물론 그렇죠. 동시에 또 네.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생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법 적용을 좀 탄력적으로 해라 이 얘기이신가요? 그리고 저는 아동 성범죄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네. 예,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권력을 그 실제 아동 성범죄를 차단하고 단속하는데 투여를 막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투여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는 이제 형량도 높이고 네.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수사도 더 강력하게 하고. 근데 거기에다 투여될 자원을 지금 국제적으로 아동 성범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 없는 문화 산업의 작품들, 문화 콘텐츠들 다 지금 이런 걸 처벌하는데 지금 그 자원을 지금 낭비를 하거든요. 공권력이라는 자원을. 제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라는 영화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여고생 둘이 나와서 그렇죠. 그 원조 교제라고 하죠. 그 돈 받고 침대에서 거기는 뭐 그런 장면 뭐 구체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여하튼 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2011년 그러니까 2011년 기준으로 하면 사마리아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은교도 나올 수 없죠. 사실은 지금 경찰이 법 적용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면 은교도 출연한 사람은 성인이 출연했지 배우는 성인이지만 캐릭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해야 맞습니다. 네네. 예. 그 은교라는 작품도 나올 수 없었고 김기덕 감독의 그 사마리아 같은 영화도 나올 수가 없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건 그것이 결국은 문화를 죽일 수 있다. 예컨대 무슨 그 뭐 해밍웨이가 17살짜리 소녀를 사랑했다 그러고 게이테도 뭐 그랬다고 뭐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롤리타. 그게 로리타 컴플렉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 로리타라는 여성 캐릭터가 유명해지고 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칫 법 적용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경찰 원하는 대로 그 법 적용을 하자면 영상물이 아닌 서사물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근데 얘기하는 은근은 건 그냥 냅뒀어요. 그건 영화랑 문제가 될까 봐 그랬나? 또 막 그 표현의 자유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잡는 것도 이제 사실은 검찰 뭐 그 경찰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검찰까지 합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실제로 끝까지 잡은 사람들 끝까지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위축시켜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한다고 해놓고 사실 처벌도 안 해놓고 그냥 이 산업만 위축시켜 버려서 아, 산업만. 그런 표현물들이 네. 존재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 자체가 없어지도록. 네. 근데 이제 완전 일반화하면 안 되고 지금 실제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기만 한 분 말고 그걸 그러니까 그리기만 했거나 다운만 받았거나 이런 분 말고 다운 받아서 그걸 이제 딴 사람한테 뿌린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대신 저런 건 가능할 것 같아. 음란물 배포죄. 그 내용을 봐야죠. 아니 내용이 만약 그 음란하다면. 음란하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동 그 성폭행범으로 모을 수는 없다 이 얘기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동 성범죄자로 찍히게 되면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뭘 그냥 다운받아서 보고 아니 안 본 사람들도 그냥 다운만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걸리거든요. 네. 한두 개 다운받아도 그 IP 추적해서 네. 왜냐하면 실제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의 문제가 그 작품을 뭐 음미하거나 뭐 아동 포르는 음미하거나 뭐 배포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안 되고 소지하면 무조건 처벌이거든요. 그럼 다운 받으면 그거를 파일을 안 돌려봤어도 그냥 처벌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다운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처벌된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인력이 있으면 네. 실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돌아다녀야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웹하드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 잡아내기 좋죠. 네. 그냥 이거 저기 아동 캐릭터가 성행위 하는 거네. 그럼 웹하드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누가 다운 받았는지 그냥 리스트 받아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처벌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명, 2,000명씩 잡아들이죠. 이거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면 아동 성범죄라는 것이 너무나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말씀을 잘못하면 그래서 냅둬라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전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발칙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네. 외국에서는 이게 기본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외국에서도 미국도 아동 성범죄는 실존 아동이 출연하거나 실존 아동 사진을 합성을 해서 실존 아동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그림이나 이런 걸 극사실적으로 그려서 실존 아동인 것을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 아동 성범죄 있는 거를 만드는 거나 소지하는 것만 이제 아동 성범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잠깐만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정치적인 시류가 있으니까 한번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법을 바꿔서 아동 캐릭터가 나와도 아동 캐릭터가 성행위를 해도 아동 성범죄를 보는 식으로 법을 바꿨었어요. 보수 정당이 그렇죠. 근데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당연히 그건 위헌이다. 소지까지 처벌하는 이런 아동 성범죄죄를 아동 성범죄 조항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는 위헌이다. 예. 그래서 이제 고무지 교수님 말씀은 그런 아동 성행위와 관련된 그런 뭐 다운로드를 받았던 사진이든지 이런 걸 소지한 거는 길티하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내용이
그러니까 다운만 받는 거는 지금 음란물 배포죄도, 그러니까 저는 음란물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이 음란하면 그냥 음란물 그쵸. 규제죄로 음란물 해도 배포죄로 되는데, 풍속범으로. 네, 그냥 네.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사실 아동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 사회 제일 극한 그렇죠. 추악 지금 풍속범을 범죄죠. 강력범죄로 지금 처벌하는 거죠. 그 얘기시군요. 네. 그건 진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저도. 왜냐면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끈질기게 드린 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같이 평범한 주부들은 특히 딸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딸은 뭐 다 컸지만. 전 딸이 둘이에요. 그렇군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 아동 그 그림만 그려도 그것도 죄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었어요. 그리고 수지만 해도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경범죄 같은 경우도 강력죄로 막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불필요한 그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기소유예라고 하지만 여하튼 그것도 기록에 남는다고 하니까 또 경찰은 편의 위주로 지금 단속 건수 위주로 가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그 많은 사람들 다 재판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력 공권력 낭비네요. 네. 과잉한 그 적용이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그때 도가니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경우가 다른데 어떤 극악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갑자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형량이 막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성폭행범은 사형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회에 일종의 메카시즘하고 비슷하게.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형벌을 높이는 위주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법을 만드는 방식 여론몰이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 좀 여쭙고 싶어요. 질문에 답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면 당연히 그런 법은 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죠. 법을 네. 만들면 안 되고 왜냐면은 그렇게 여론몰이로 한다는 건 여론이 빠지면 이제 느슨하게 적용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 법을 그 엄정하게 적용하려면 그 여론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이성을 차리고 네. 이 법을 이런 범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 어떤 숙고된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그러니까 처벌당하는 사람한테도 불공평하지만 이 사회 전체가 너무 이제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즉 법 처벌 위주로 가네요. 여론에 밀려서 자기가 언제라도 당하지 않을 처벌을, 당하지 않을 벌을, 받지 않을 벌을 받을 수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뭐 법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 10대 여하튼 10대 특히 여성 소녀가 주인공이 많은 문학 작품들이 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사물까지 적용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다 영상물이었고 앞으로 그 사실은 법 개정 안 하더라도 그냥 경찰 검찰이 있는 법 제대로만 사실 해석하면 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에서도 뭐 일본 만화 번역하는 사람이 그게 자기 일이니까 일본 만화를 스웨덴으로 번역하는 거였나 봐요. 거기 당연히 이제 뭐 아동 캐릭터, 성행위 장면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아동 성범죄로 거기도 또 거기에 어떤 여론이 있을 테니까 잡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음란물도 규제 안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보통 기소를 할 때 뭐 제목을 적시하니까 제목 그냥 더 센 걸 그냥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일을 잘하는 검찰이라면 이게 음란물 규제하고 이 아동 성범죄 규제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그 걸 이제 인식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걸 알고 둘 다 기소했어요. 맞겠죠. 둘 다 네. 기소해서 아동 성범죄는 아니고 뭐 내용이 음란물이라면 이제 음란죄다, 뭐 음란물 배포죄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첫째,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은 실제 아동이 출연을 했거나 또는 아동이 얼굴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아동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경우, 그렇죠. 이런 때로 한정해야지 되고, 뭐 만화라든가 이런 걸로 그렸을 적에는 그거는 음란물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 그렇죠. 음란 여부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그 음란 여부와 아동 성범죄 여부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지 완전히 된다. 다른 거죠. 네. 예. 두 번째,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그야말로 그 경범죄를 강력범죄로 네. 처벌하는, 즉 네. 법의 적용 수위가 여론몰이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다. 그 네. 구체적인 예가 도가니법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여론몰이가 되니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 사회적 그 지탄을 기반으로 범죄에 대한 적용 수위가 높아졌고, 또 마찬가지로 그 뭐 요즘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행 뭐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 사형제가 나올 정도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게 공포 정치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애까지 포함한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의 시장이 다 죽을 수 있다. 뭐 문학은 아직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뭐 서사물에까지 영화, 적용한 건 아니니까. 뭐, 영상 산업. 예, 뭐 만화 뭐 등등의 산업이 다 죽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용에 조심을 해야지 된다. 예, 이 얘기시고. 예, 예. 네 번째, 지금 경찰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을 잡아라. 그렇죠. 자리에 앉아갖고 네. 그냥 건수 위주로 네. 그 컴퓨터 들어보고 있다가 네. 그 음란물 같은 거 쫙 나오면 수천 명씩 네. 그 기소하고 법원에 가고 기소유예로 나오고, 이것도 다 그 행정 낭비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위헌 결정 내리면서 네.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아동 캐릭터가 나와서 성인이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는 없다. 네. 그 중요한 말이네. 범죄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도, 그런 연구도 많죠. 형량을 높인다고, 즉 사형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 예, 뭐 그것도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고요. 그렇죠.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딱 따로 만들어 놨으면, 네. 법 적용에 조심해야 된다. 그 법을 뭐 조심하든 말든 그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려면 엄정하게. 거기에 아동 성범죄가 아닌 걸 자꾸 끼워 넣어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법 적용하는데 기강이 허물어져요. 그렇죠. 법 적용이 빼어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그 법으로 처벌된 사람은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법을 그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뭐 강력하게 적용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동 성범죄 아닌 걸 지금 끼워 넣었으니까 이게 기강이 흐트러지죠. 원래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인데요. 원래 법 제목이 그런 작품들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에요.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네. 뭐냐면 실존 아동과 청소년을 음란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용했다. 네. 그거를 성범죄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걸 성범죄로 봐야 되고, 네.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네. 네,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용 음란물이 아닌, 그러니까 하지 않은 뭐 그런 만화까지도 적용하는 다 이제 처벌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아동 청소년법의 법 위반자들을 뭐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고 뭐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자꾸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동 성범죄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소지만 한 사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까지 예, 예. 이게 다 그냥 전부 다 한 예, 예. 법의 테두리로 묶어져 그렇죠.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동 성범죄자가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양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은 그거네요. 기사 제목은 아동 성범죄와 음란물 규제는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뽑으니까 제목이 되게 재미없어 보여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 잘 뽑으셨잖아요. 그 춘향전 만들면 아동 성범죄냐. 네, 예.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춘향전은 너무나 야하게 그렸으면 그 음란물로 처벌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예. 너무 지나치게 예. 성 묘사가 들어갔으면 사실은 제목을 제일 정확하게 뽑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아동을 갖다가 어떻게 원치 않는 또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원치 않았을 일을 시키는 게 이게 범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청법인데 애시당초 법의 네. 목적이 자꾸 이걸 음란물 규제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이걸 저도 보면은 착각해서 이제 네. 알았어요. 이걸 보면은 혹시 아동한테 뭘 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음란물 규제로 처벌해야 된다. 네, 음란물 규제. 네. 일반 형법이나 네. 정보통신망법상. 네, 네. 그러니까 성추장정도 너무 지나치게 악에 그렸으면 그냥 음란물 규제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법 적용을 하자.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교수님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뭐랄까 그 넓은 아령을 갖고 너그러운 계신가? 네, 네.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게 자꾸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 아동 성범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범죄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음란물들은 그 음란물 규제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네. 그래서 성추행정도 비록 대상이 10대니까 자칫 이것이 야해질 경우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지 말고 음란물 규제법으로 처벌해라. 내용이 음란하다면. 네. 내용이 음란하다면 네. 그리고 그런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작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네. 우리가 사회에서 네.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보호해야죠. 보호해야지 된다. 예.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많은 그 문학 작품들이요. 되게 다 문학 작품의 정수는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정점이 다 10대들의 사랑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물로 또 만들 수 있게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은교가 만화로 나왔으면 규제를 받았겠네요. 근데 영화로 딱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자칫 이거 막 경찰이 손을 대면 또 많은 문화인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이런 것들은 또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문화산업에서 영화인들이 힘이 세니까. 힘이 센 것처럼 보이니까. 네. 네. 거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그러니까 수 모든 있죠. 만화로 법적용이 했으면은 처벌했을 수도 있죠. 만화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영화인들보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는 게 일종의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쉽게 하고 이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그 너무나 사회적 여론이 커지니까 이런 것들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기소유예 받는 사람들만 잔뜩 이제 만들어 놓고 사회 범죄자들 양산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저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저도 많이 배운 게 그냥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거 뭐 아동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런 것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해. 막 이렇게. 과거에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자기의 어떤 그 좀 유치한 생각들 다 배설해 보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데 과거에 담벼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랬어. 유치한 그림들 많잖아요. 네. 그 애들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하자면 그 그린 애들 다 잡아가지고 다 소년원 보내야죠. 네, 맞아요. 아동 성범죄 저지른 건데. 네. 그러면 경찰은 그 일만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도 모자르겠네. 그 일 하느라고 진짜 아동 성범죄자는 못 잡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은 절대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저거죠. 우리 그거 뭐죠?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닭 모가지 자를 때 장칼 들고 나온다는 식의 그쵸?
아니 표현이 너무 근데- 과격한 것 같아. 말씀하고 나니까 표현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잡지 않을 닭을 아, 잡고 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잡지 않아도 되는 네. 닭까지도 잡고, 예, 그 우리가 풀 자르는 데 쓰는 칼 있고 무 자르는 데 쓰는 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살려줘야지 내 풀도 그냥 다 죽이고 그러면서 무 자르는 칼로 살아나야지 내 풀까지 다 잘라버리는 이런 형국이네요. 그쵸? 맞나요? 뭐 지금 은유가 계속 꼬이고 있어가지고 저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아무튼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제가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정말 깨우치는 게 많아요. 아, 나도 너무나 편견이 많은 인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